안녕하세요. 오늘은 자평진전 평주 제2장 적천수의 청관오늘 논함 중에서 을목 한번 해보겠습니다. 을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을목은 비록 부드럽지만 능히 소와 양을 찌르고 가를 수 있다. 소는 이제 이게 축이죠. 축토. 양은 미토를 가를 수 있다. 병과 정을 품고 있으면, 병화나 정화를 품고 있으면은 봉과 닭, 유금을 말합니다. 봉과 원숭이는 잔나비, 원숭이, 신금, 지지신금을 말합니다. 원숭이를 탈 수 있다. 그죠? 을목이, 누가? 을목이. 지지가 습하고 허하다면 말을 탄다고 해도 말은 오화를 말합니다. 오화, 극양. 말에다가 비유했습니다. 말을 탄다고 해도 역시 근심을 면하기 어렵다. 등나개갑이 되면, 능쿨나무가 갑목을 감고 있으면은 개갑이 되면 봄도 좋고 가을도 좋다. 가충가추라. 이거 하기 전에 을목은 새을자, 새가 날아가는 형상, 모습이다. 새을자, 을목은 이제 갑목은 지엽근, 가지와 잎과 뿌리가 없는 것을 갑목이라 그럽니다. 갑목, 그냥 기둥을 갑목이라 그러고, 그 갑목에 붙어 있는 지엽근, 가지와 잎과 뿌리를 을목이라 그럽니다. 을목. 그 다음에 화초, 이런 거, 풀, 화초, 꽃나무, 과일나무, 곡식 이런 거를 갖다가 을목이다. 곧게 자라지 않는 거, 꾸불꾸불 자라는 것을 을목이다. 굽을 굴자, 굴한다. 갑목은 직선으로 자라는데 을목은 굽어서 자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을목은 화초. 을목의 목적이 있습니다. 을목이 태어난 목적, 무엇을 위해서 태어났을까요? 목적. 자, 꽃을 피우기 위해서입니다. 병화를 보면은 꽃을 활짝 피웁니다. 태양이 이 꽃을 피우는 것이 목적이다. 목적. 이 꽃을 피우기 위한 그 수단은 무엇입니까? 병화가 없으면 정화라도 가능합니다. 정화도 가능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정화는 안 된다 그러는데 정말 괜찮습니다. 자, 목적이 병화다. 화를 봐야 된다. 그죠? 그 수단은 뭡니까? 태양을 보고 높이 올라가서 꽃을 피워야 돼. 태양을 봐야 돼. 그래서 이게 이 갑목이 필요합니다. 갑목. 감고 올라가 가지고 이 등나개갑, 갑목을 감고 올라가 가지고 태양을 봐야 됩니다. 높이 올라가서. 그 다음에 을목은 갑목이 지탱하는 역할을 합니다. 지주. 이 오이 심는데 지주, 고추 심는데 지주, 토마토 심는데 지주를 세우듯이 지주 역할을 합니다. 을목이. 이 을목은 갑목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갑목의 기생, 갑목에 붙어서 삽니다. 갑목은 을목을 싫어하죠. 그런데 갑목은 을목을 싫어합니다. 자기 가구가 돼야 되는데 을목이 있으면 자꾸 자라려고 하니까. 근데 실제로는 어떨까요? 실제로는. 그럼 갑목이 이론적으로 갑목은 을목을 싫어한다 이거예요.
싫어한다. 그러면은 감옥일 가는 옆에 을목이 있으면은 자기 형제, 자매, 친구, 동료를 싫어하는 거야. 그렇지 않습니다. 이론하고 실체하고 틀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배우기를 이렇게 간목은 을목을 싫어한다. 그러면 간목은 형제, 자매, 동료, 친구, 선후배, 경쟁자 이런 사람들 다 싫어하는구나. 이렇게. 그렇지 않습니다. 좋아합니다. 내가 돌봐야 될 사람 이렇게 보면 내가 돌봐야 될 존재, 사람이 있다 이거예요. 근데 그 사람을 싫어할까요? 물론 피해는 가지. 간목이 피해는 가요. 내가 돌봐야 되니까. 근데 그 사람을 마음적으로 싫어하지는 않습니다. 을목도 간목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근데 을목 입장에서는 옆에 간목이 있으면 간목의 그 마음을 잘 몰라. 당연한 걸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지만은 간목을 감고 올라가야 된다. 그죠? 간목은 가지치기하고 이런 걸 싫어합니다. 금을 싫어합니다. 금을 싫어한다. 그러면 실제로 그 사람은 을목일간인 사람은 남자를 남편을 싫어할까요? 꼭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이론적으로 을목은 금을 두려워하고 싫어한다. 보는 것은 좋지 않다. 을목은 이게 꽃나무가 꽃을 활짝 피우는데 가지치기 하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금을 싫어한다. 이걸 염두에 두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을목은 비록 부드럽지만은 규양해우 충미토를 찌르고 가를 수 있다. 해부할 수 있다. 그지? 비록 약하지만은 충미토에 충분히 이 뿌리를 내려 가지고 그것을 극을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뿌리가 쫙 파헤친다. 그러면은 술토나 진토는 극을 못 할까요? 당연히 하죠. 합니다. 충분히 비록 부드럽고 약하지만은 충분히 이 충미토를 극을 할 수 있다. 거기 뿌리를 내려 가지고 쫙 파헤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찌르고 가를 수 있다. 병과 정을 품고 있으면은 봉과 원숭이를 탈 수 있다. 이 말을 왜 했을까요? 간목은 병과 정을 갖고 있으면은 신유금을 탈 수 있다. 이 말이 없어요. 그런데 왜 을목한테 이 말이 있을까요? 왜 하필 을목한테? 그러면 정화한테도 그런 말이 없습니다. 무기토를 가지고 있으면은 해자수를 탈 수 있다. 이런 말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신금한테도 그런 말이 없습니다. 신금한테도 임계수를 가지고 있으면은 병정화를 사오화를 탈 수 있다. 이런 말이 없습니다. 개수한테도 그런 말이 없습니다. 왜 을목한테 있냐 이게. 을목은 관을 제일 싫어하는 것은 을목이에요. 모든 십천간 중에서 관성을 가장 싫어하는 것이 을목이다. 그러면 을목일간들은 관직, 직장생활을 싫어하는가? 꼭 그렇지 않습니다. 을목일간들 많아요. 훌륭한 사람들 되게 많습니다. 대통령 출신들 중에서 을목일간이 제일 많아요. 확실한 거는 이승만, 김대중, 홍준표 이런 사람들 다 을목일간들입니다. 을목일간들은 그럼 배설기를 싫어하고 여자는 남자 또는 남편을 싫어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론적으로 싫어한다는 이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이론을 갖다가 그대로 그냥 고지고대로 딱 따가지고 이렇게 써먹으면 안 돼요. 실전에서는. 그런 것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나중에 제가 충분히 다 일일이 세세하게 다 알려드립니다. 알려드린다기보다도 같이 공유합니다. 같이 공부하고 이렇게 합니다. 전에 옛날에 어떤 사람이 자기 아들이 여자인데 자기 아들이 죽었어요. 사고로. 근데 이 검사가 물어봤어요. 판사인가 검사인가 하여튼 경찰인가 하여튼 물어봤어요.
아들 누가 죽였습니까? 그러니까 그 의미가 뭐라냐면 제가 죽였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굳이 겉으로 믿는 이 검사나 판사나 경찰이 있을까요? 그 다른 의미가 있죠. 내가 내 자식을 죽였습니다. 우리 동양에서는 부득은 덕지라. 말을 듣지 말고 그 뜻을 들으라 이랬습니다. 말귀를 알아들어야 된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서양에서는 서양 학문은 어떻습니까? 그냥 글자 그대로 해석해야 돼. 우리는 이 서양 학문에 젖어 있어 가지고 동양 학문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 틀을 깨야 돼. 이 메커니즘을 이 틀을 깨야 돼요. 이 고정 사고 방식을 고정관념을 깨야 돼. 동양 학문은요 완전히 다른 겁니다. 동양 학문 그 고전을 한번 읽어보세요. 전부 다 비유로서 시로서 설명해 놨어요. 기가 있는 자는 알아들어야 돼. 말귀를 알아들어야 돼. 근데 서양 학문은 어떻습니까? 그냥 글자 그대로 해석합니다. 그 내 자식을 내가 죽였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죽인 거예요. 서양 학문에서는. 동양 학문에서는 제가 제 자식을 죽였습니다. 그거는 아니죠. 원숭이를 왜 원숭이를 탈 수 있다고 했어요? 을목은 금을 실하기 때문에 병정화를 품고 있으면은 을목이 이 병화나 또는 정화가 있으면은 신유금은 천간으로 가면은 경신금이죠. 경금, 신금, 뭐 지지에서는 신유금, 금이다 이거예요. 그지? 이렇게 이제 이게 극을 해요. 극한다. 여기 칼도자 붙여도 되고 이거 해도 됩니다. 같은 말입니다. 같은 글자. 극을 한다. 여기 화는 또 금을 극을 하죠. 그리고 여기는 이 생을 하죠. 생한다. 생한다. 이게 이 을목 입장에서 병정화는 누굽니까? 병화 또는 정화 누굽니까? 자식이지. 자식, 아이. 숨구멍이 볼록볼록 다리가 있어요. 아동이랬죠. 일어서서 마을을 돌아다녀. 서가지고 마을을 돌아다녀. 아동. 아이. 아이죠. 그러면 이제 이 을목 입장에서 이거는 뭡니까? 남편이죠. 남편이 자기를 극을 하는데 내 아이가 이 극을 해, 남편을. 아이가 능히 의미를 구한다. 아이가 능히 정신금을 물리쳐 가지고 그 의미, 을목을 구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상생한다 그랬어요. 목화 상생. 목생화도 맞지만은 목화가 상생한다 그랬어요. 어떤 때 상생합니까? 어떤 때? 목 입장에서 금이 있을 때 화가 있으면은 목을 보호해 가지고 살려준다 이거예요. 수목상생. 목이 수를 생할까요? 생합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제 이게 같이 공부하시는 학생분들이 말하냐면 선생님 비가 올 때 물을 머금어 가지고 다시 나무에서 물을 뽑아냅니다. 그래서 상생이 그게 아니고 이제 이게 수를 극하는 토가 있을 때 목이 목극토 해가지고 토극수 못하게 수를 보호하는 거예요. 그게 상생. 자, 이게 그러니까 이 을목 입장에서 병화나 정화가 있으면 금이수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두렵지 않다. 화극금 딱 제압을 해주니까 그지. 화극금. 그러니까 이 말은 이게 을목이 금을 두려워하고 싫어하는데 화가 있으면은. 근데 실제로 보면은 이 사주에 금이 있고 화가 이렇게 있으면은 병화나 정화가 있으면은 좀 이게 그 사람이 진짜로 겁이 없는 사람일까요?
좀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을목일간에 병화나 정화가 딱 있어. 그리고 금이 병화가나 정화가 돼 있어. 좀 겁이 없다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그냥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을목일간에 병화가 있는데 임수가 딱 있다. 그럼 인격자. 인격자. 하여튼 그거는 그러고 이 양을 찌르고 가를 탈 수 있다. 지지가 습하고 허하다면은 말을 탄다고 해도 역시 근심을 면하기 어렵다. 허섭지지. 허섭지지. 부실하고 허하 부실하고 축축한 땅. 부실하고 축축한 땅, 허습지지. 부실하고 흙으로서 튼튼하지 못하다는 거죠. 흙으로서 튼튼하지 못하고 거기다가 습해, 축축해. 그런 땅을 말합니다. 허습지지에 을목이 임하면은 우화를 만나도 근심스럽다. 근심을 면하기 어렵다. 등락개갑이 되면은 봄도 좋고 가을도 좋다. 그때는 이 허습한 땅에 축축한 땅에 이럴 때 있잖아요. 을목은 이 물을 많이 주면은 싫어해요. 왜냐하면 자기 목적인 병화를 꺼버리니까. 물이 많은 것을 싫어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물이 많으면 어떻게 될까요? 깨구리밥이죠. 깨구리밥, 미역 이런 거, 뭐 수련 이런 거. 깨구리밥 부평초 인생. 물이 많으면 실제로 을목일간이 물이 많다. 망망대해에 떠 있는 갈매기, 세월자 갈매기 도래. 부평초 인생. 그 다음 을목이 또 이게 물이 많은데 병화를 보면 어떻게 될까요? 추운데 병화를 보면은 해바라기. 병화 태양 따라 움직이는 해바라기. 그걸 역마살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태양 따라 움직이는. 하여튼 그거는 그래가지고 등락개갑, 이 을목은 간목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감고 올라가고 그 다음에 자기 지탱해주는 기둥 역할. 이 줄기 간목은 간. 을목이 만일에 신약한데 옆에 간목이 있다. 좋습니다. 사주가 신약한데 옆에 간목이 있어요. 을목일간에. 그러면은 이 을목은요, 지가 간목인 줄 착각할래요. 꽃나무인데, 꽃나무가 자기가 큰 나무인 줄 착각을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실제로 자기가 강한 줄 알아요. 강합니다, 실제로. 일단 겉으로 나타나는 모습이 강해요. 강하게 나타납니다. 을목일간에 옆에 간목이 신약한 사주가 간목이 있잖아요. 그럼 자기가 간목을 딱 감고 있어. 자기가 간목인 줄 알아. 그러면은 실제로 그런 사람들 보면은 겉으로 나타나는 모습이 내면은 뭐 그렇고 겉으로 나타나는 모습이 강합니다. 강하게 나타납니다. 자기가 간목인 줄 착각을 해요. 착각을. 등락엽 신약한 사주가 을목일간 옆에 간목이 있으면 상당히 좋습니다. 상당히 좋습니다. 근데 간목이 많으면 어떻게 될까요? 옆에 또 간목이 있어. 간목이 두 개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갑갑해. 치여버립니다. 간목한테 치여가지고 못 자라. 이끼, 고사리. 꽃을 못 피웁니다. 이끼, 고사리, 꽃을 하여튼 치여가지고 못 자라요. 한 개만 있는 게 좋습니다. 그 옆에 여기다가 이 병화도 있고
상당히 좋죠. 무토도 있고. 그 다음에는 병화 한번 해보겠습니다. 병화 일단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병화는 맹렬하여 서리와 눈을 능멸하고, 서리와 눈을 능멸하고 능히 경금을 재련한다. 그러나 신금을 만나면 오히려 겁을 낸다. 토가 많으면 자비를 드러내고 수가 창그래도 절개를 지킨다. 호랑이와 말과 개의 마을에서 간목을 만나면 멸하게 된다. 왜 간목을 만나? 하필 간목을. 이게 경도가 이게 적청수 쓴 거예요. 한 글자 한 글자가 의미가 있어. 왜 그 말을 했는가? 행간을 읽어야 돼. 이면을 읽어야 돼. 왜 그 말? 다른 천간에서는 그런 말을 했는데 왜 이 천간에서는 이런 말을 했는가? 그죠? 병화의 목적은 뭘까요? 병화의 목적은 생명을 양육하는 겁니다. 기르는 겁니다. 양육하는 것. 생명이 뭘까요? 목이죠. 목은 나무 목이지만은 나무뿐만 아니고 모든 생명체를 다 목이라고 합니다. 사람도 목이고 동물도 목이고 생물학도 목이고 뭐 생명공학 또 뭐가 있죠? 하여튼 그런 겁니다. 생명과 생명을 다루는 것은 전부 목입니다. 목이다. 생명을 양육하는 것. 목 중에서도 좀 큰 걸 기르는 게 좋겠죠. 간목, 을목, 간목에서는 을목도 됩니다. 그래도 을목보다는 간목이 좋죠. 간목을 기르는 겁니다. 근데 병화는 맹렬하거든. 병화는 맹렬하다 이렇게 하죠. 그죠? 병화 맹렬, 맹렬하. 이 간목은 건조한 나무거든요. 을목은 축축한 나무인데 조금 이 건조한 나무는 아니고 이 기둥은 건조하잖아요. 가지는 잎, 가지, 잎 이런 거는 좀 물이 있는데 간목은 일단 겉으로 볼 때 건조합니다. 건조하다. 기둥 건조하다. 그렇지. 꽃나무는 안 건조합니다. 이 건조한데 불에 잘 타겠죠. 병화가 맹렬한데 이 간목이 불탈까 염려돼. 목적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이제 이게 수단은 뭘까요? 이 간목이 불탈까봐 염려가 돼요. 타서 없어질까? 자기 목적인데, 자기의 목적인데 목적이 없어지면 안 되니까 불탈까봐 두려워해서 임수를 좋아합니다. 자, 간목이 없는 임수만 있으면 병화는 이거 별로 안 좋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이거는 임수는 바다고 이거는 태양이니까 태양과 바다가 서로 만나가지고 빛이 반짝반짝 나는데 간목이 없는 그런 거는요. 그 실제로 그런 사람만 봐보세요. 좋은지. 무토나 기토라도 있어야 돼. 간목이 없으면 무토나 기토라도 있고 임수와 병화가 있으면 빛이 나. 그리고 간목이나 을목, 목이 있고 임수가 있고 병화가 있다. 빛이 잘 납니다. 근데 목도 없고 토도 없고 임수랑 병화가 있다. 진짜로 그럴까요? 그 사람 빛이 날까요? 태양빛이 비추니까 바다가 반짝반짝 빛나고 그리고 햇빛이 반사되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게 해주는 웃기는 소리입니다. 이 바다에 화산 폭발로 일어난 겁니다. 바다에 이 혜성이 푹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간목이 불탈까봐 두려워. 그래서 임수가 있다. 임수와 간목과 병화가 있으면 병화는 자기 역할을 충실히 잘하는 사람이. 그러면 이제 이게 섭해질까봐 이게 이 물에 섭해질까봐 두려우니까 병화가 더욱더 잘 키우겠죠.
자, 우리 오행의 탄생의 순서가 오행의 탄생의 순서가 수화목금토, 이것이 맞을까요? 목화토금수, 오행의 탄생의 순서는 없는데 하여튼 있습니다. 없는데 있습니다. 어느 모순이지만은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수화목금토 이게 맞을까요? 목화토금수가 맞을까요? 자, 어느 것이 맞을까요? 오행의 탄생, 우리가 실제로 그거 이게 써먹을 때 수를 1과 6수, 1육수이랍니다. 이 7화, 38목, 4구금, 50토. 근데 여기서는 도장 파는 사람들이 그런 거 잘 하던데, 이 목을 1, 간목을 1, 을목을 2, 이 병화를 2, 실패했습니다. 1, 2, 3, 4, 5, 6, 7, 8, 9, 0 이렇습니다. 간목이 1, 을목이 2, 병화가 3, 정화가 4, 무토가 5, 기토가 6 이렇게 나갑니다. 어느 게 맞을까요? 두 개 다 맞습니다. 자, 이것은 하늘에서 운행하는 기운입니다. 하늘에서는 목화토금수 이렇게 하늘에서는 이 하도와 낙서가 있는데, 하도와 낙서가 누가 만들었을까요? 소강제리가 발견했다 그러잖아요. 소강제리가 진짜 소강제리가 발견했을까요? 학자들은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학자들은 어떻게 소강제리 지가 만드는 걸로. 그럼 옛날에 이 주역에도 소강제리 이전에 주역 이런 데도 이 하도와 낙서가 있어요. 공자도 나는 하도와 낙서를 보지 못했다 이랬잖아요. 하도와 낙서를 보기를 원했지만 보지 못했다 이랬어요. 그럼 하도와 낙서가 있었어. 근데 그 그림을 그리는 것은 있잖아요. 도서관, 하도와 낙서를 보관하는 곳이 도서관이에요. 하도와 낙서를 소강제리가 발견했다는데 진짜 소강제리가 발견했을까요? 지가 만든 겁니다. 학자들은 그렇게 봅니다. 하여튼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발견해놓고 자기가 만들었다. 중국 사람들하고 좀 반대 성향이 있어요. 지가 남한테 들은 건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마치 자기 것이냐 이렇게 풀어서 먹죠. 중국 사람들은 지가 발견한 건데 마치 남한테 이렇게 남이 한 것처럼 이렇게. 그래서 중국 그 문헌을 읽을 때는 그런 거 염두에 두고 읽어야 됩니다. 지가 써놓고 다른 사람이 썼다 이렇게 해요. 중국 사람들은. 유명한 사람. 이게 자기가 써놓고 이 제갈공명이 있었다 이런 식으로. 김문둥갑 뭐 비급전서 하여튼 그거.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른 데서 봐놓고 지가 이렇게 그런 거 조심해야 됩니다. 읽을 때 우리나라 사람이 쓴 책하고 이건 하늘에서는 이렇게 운행해요.
이 하도와 낙서. 하도는 하늘에서 운행하는 기운입니다. 하도에서도 숫자도 이거는 그대로입니다. 이거 위에 걸 씁니다. 근데 이제 이게 하도는 하늘에서 운행하는 기운이고 낙서는 땅에서 운행하는 기운입니다. 이게 하도 이 숫자는 이거 아닙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운행하는 기운 하도로 가지고 점을 치는 학문은 없어요. 제가 알고 있는 제 지식의 범위 안에서는 없어요. 하도로 가지고 점을 치는 거. 전부 다 그게 뭡니까? 전부 다 낙서를 가지고 전부 점을 칩니다. 점을 칩니다. 점을 보는 거. 하도로 가지고 점을 치는 학문은 제가 알고 있는 지식 범위 안에서는 없어요. 있으면 한번 좀 말씀해 주세요. 전부 다 낙서. 하도는 10, 완성의 숫자. 하늘에서 운행하는 기운은 10, 완전하다. 땅에서는 9까지, 낙서에서는 9궁, 9성, 9궁. 구멍이 9개밖에 없어요. 집이 9개밖에 없어. 전부 다 15입니다. 이 9개밖에 없어요. 하도는 가운데 5토, 10토가 있어요. 50토. 여기 토가 5, 6이 아니고 50토가 있어요. 그리고 화와 금이 자리가 바뀌어. 이것이, 하도는 완전해요. 10가지 완전수가 다 있어요. 낙서는 9가지밖에 없어. 불완전해요. 하나를 뺐어. 그러면은 10개 중에 하나가 빠졌으니까 우리 낙서로 가지고 점을 치는데, 점을 보는데 몇 프로 맞춰야 될까요? 실력이 완전하다면 90% 맞춰야지. 공자는 자기는 50%밖에 못 맞춘다 그랬어요. 선생님은 뭐 점을 보면은 몇 프로 알아맞힙니까? 나는 50% 절반밖에 못 알아맞춘다. 이렇게 해서 공자가. 그럼 우리 사주하는 사람들이 만일에 50% 알아맞히면 공자급이 됐다는 이야기야. 한 30%만 알아맞혀도 엄청난 거 아닐까요? 근데 실제로 손님으로 와가지고 물어보잖아요. 그럼 90% 알아맞힐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이게 이 상수에만, 술수와 관계된 것만 물어봐. 이쪽은 안 물어봐요. 수와 무관한 것은 물어보지 않습니다. 근데 이거는 몰라. 이게 인생의 30%밖에 안 돼. 이거는 70%인데. 하여튼 그거는 그렇고. 이거는 뭐예요? 수와 목금토.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땅에서 운행하는 기운입니다. 땅에서 운행하는 기운입니다. 하늘과 토금수 이렇게 탄생했고, 땅에서는 오행이 탄생한 순서가 수화목금. 오행이 탄생이 동시에 다 탄생했어요. 순서가 이렇다는 거예요. 순서가 물이 먼저 생기고 불이 생기고 이게 아니고 동시에 탄생했지만은 순서가 이렇다는 거예요. 이거는 왜 그러냐면, 이게 을목을 설명하다가 이거 한데, 이게 왜 그러냐면 모든 천간은 목을 위해서 존재해요. 100% 하여튼 100%는 아니지만 하여튼 목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목을 위해서 존재하는데, 땅에서 이게 탄생하는 거 생명체를 위해서 이 순서가 이렇게 됐어요. 이거는 뭐예요? 생명의 근원이. 이게 잉태지, 잉태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실제로 이게 이 씨앗을 심으면은, 땅에다가 씨앗을 심으면은 빛이 없어도 씨앗이 발화가 돼요. 물만 있으면, 물과 온도만 있으면, 온도도 불인가, 물론 뭐 불이지만은 그래도 빛이 없어도 돼요. 온도와 물만 있으면 씨앗은 발화가 돼요. 태양빛이 없어도 잉태가 돼요. 그 다음에는 자라게 하는 거는 뭐예요? 생명을 양육하는 거예요. 기르게,
태양이 있어야 돼요. 이 물과 불이 먼저 가장 근원적인 그 물이 있고 그 다음에 불이 있어야 돼요. 물과 불이 있고 나서 갖춰지고 나서 그 다음에는 생명이 올 수 있어. 생명. 그러면 생명만 무성하게 다 있으면 어떻게 돼요? 뭐 전에 뭐 그거 뭐 광고 보니까 뭐 금이 빠져 있던데 뭐 물과 바람과 뭐 빛과 뭐 땅 뭐 이런 거 뭐 지수화풍 이런 거. 이 금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생명이 계속 탄생만 해. 안 죽어. 그러면 죽여야 되잖아요. 가을에 나무를 갖다가 서리가 내려가지고 눈이 내리고 온도가 기운이 한랭한 기운이 와가지고 죽여야 되는데 안 죽어. 생태계 안 죽어. 자기 탄생만 해. 그러면 이게 큰일 나겠죠. 이거는 뭐 생태계 이 숙살지기 죽이는 거 생태계 역할을 하는 거죠. 조절 생명 조절하는 거 죽어야 인간이 탄생해가지고 안 죽으면 어떻게 될 거예요? 큰일 나지. 지구가 폭발해 버리지. 안 죽으면. 이건 죽이는 역할. 토는 뭘 거예요? 평정. 이것을 전부 다 평정하고 관리하는 겁니다. 조정하고 이걸 갖다가 조정하고 조화롭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을목을 볼 때 이런 걸 염두에 두고 목을 보고 천간을 볼 때 이런 걸 염두에 두고 이렇게 보셔야 돼요. 생명의 근원, 잉태되는 거 수다, 생명을 기르는 거 화다. 화 중에 병화가 좋겠죠. 정화보다는. 목, 생명, 간목이 좋겠죠. 경금, 신금은 숙살지기. 특히 경금이 쪼개는 거, 벌목하는 거 이런 걸 항상 염두에 두고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병화는 맹렬하여. 그러니까 이 병화는 간목을 기르는 게 임무예요. 목적이. 천간은 거의 대부분은 신금은 빼고 신금 빼고 천간 신금 빼고 전부 다 간목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김문둥갑도 그러잖아요. 기한 문으로 들어간다. 숨긴다. 뭐를? 간목을 숨겨. 그래서 이게 삼기를 을뱅정삼기라 그러죠. 김문둥갑에서는. 왜? 경금을 다 막아줘. 간목을 치는 경금을 을경합으로 막아주고 화극금. 하여튼 우리 간목을 위해서 존재한다. 목을 위해서 존재한다. 간목이 없으면 을목이라도. 자, 병화는 맹렬하여 여기서 이렇게 굉장히 맹렬한 극양지체 천간에서 양중의 갑병무임경 중에서 5양간 중에서 가장 최고로 양중의 양을 병화라 그래요. 극양지체라면. 그럼 음중의 음은 뭘까요? 이 을정기신계 이 음간 중에서는 가장 음은 개수라 그럽니다. 임수가 아니고 개수입니다. 개수. 자, 이게 병화는 아주 맹렬하여 이게 나머지 천간은 다 꺾을 수 있어요. 병화 꺾을 수 있습니까? 가릴 뿐이지. 하늘의 태양을 어떻게 꺾어? 잠시 사라질 뿐이에요. 구름이 가려지고 지구가 이게 이렇게 자전해 가지고 가려질 뿐이지 그게 없어졌습니까? 그대로 있지. 병화는 절대 꺾이지 않는다. 실제로 병화일간인 사람들이 꺾이지 않을까요? 꺾입니다. 병화는 맹렬하여 서리와 눈을 능멸하고. 자, 서리와 눈을 능멸하고. 이게 조금 서리와 눈이 뭘까요? 천간에서 개수를 우로라 그럽니다. 비우자 서리로자. 임수를 우로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개수를
비와 설이 수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 하늘에 갔다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걸 개수라 그래요. 임수는 땅에서 수평으로 땅에서 흐르는 물을, 이 땅에서 흐르는 물을 임수라 그러고, 개수는 이 상하로 움직이는 물을 개수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이게 서리와 누는 개수인가? 물론 맞습니다. 자, 이게 여기서는 서리와 눈을, 이게 우리가 이 서리와 눈을 임수 개수에다가 비유하기도 합니다. 임수 개수. 그리고 간혹 경신금을 서리와 눈에다가 비유하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가을에 금이 강한 계절, 가을에 서리가 내리고, 이렇게 서리가 내리면은 농작물이, 식물이 죽어. 그런 측면에서는 경신금을 서리, 눈에다가 비유합니다. 서리와 눈에다가. 서리이라면은 금이죠. 눈이라면 이제, 서리라면, 그거에 왜 그러냐면, 이게 경신금이 오면은 한랭한 기운이 죽여. 그래서 금에다가 비유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 위에서 내려오는 물이 얼마나 어떻게 됩니까? 서리나 눈이 되잖아요. 임계수를 서리나 눈에다가 비유하기도 합니다. 자, 이거를 근데 여기서는 아마 이 서리와 눈을 어디에다가 비유했냐? 임계수에다가 비유했을 거예요. 임계수, 경신금. 이 임계수에다가 비유, 서리와 눈을 능멸한다. 우습게 본다는 거죠. 정화는 서리와 눈이 오면 꺼져버려요. 근데 병화는 서리와 눈이 와도 꺼집니까? 잠시 가리실 뿐이지. 녹여버립니다. 맹렬하여 녹여버린다. 능이 경금을 재련한다. 경금을 재련한다. 병화는요, 무서운 게 없어요. 신금, 천간 신금 빼고. 그러나 신금을 만나면 오히려 겁을 낸다. 자, 이거는 조금 이따가 하고, 토가 많으면 자비를 드러낸다. 토가 많으면 무기토, 병활정에서 식신상관이죠. 식신은 인자하고 자비스러워. 자비를 드러낸다. 왜 자비라고 갖다 붙였는가? 내가 뽑아져 나가는 거, 자비, 이 희생, 베푸는 거, 봉사, 자비, 인자, 이런 거, 자비를 드러낸다. 토를 보면은. 토가 많으면 자비를 드러내고, 수가 참 그래도 절개를 지킨다. 왜 절개를 지킨다 할까요? 수극화 하잖아요. 관성, 절개. 임금과 신하가 절개. 군신유의 절개를 지킨다. 절개를 지켜. 그래서 수를 갖다가 관성에다가 절개를. 호랑이와 말과 개의 마을에서 간목을 만나면은 멸하게 된다. 호랑이와 말과 개의 마을에서 간목을 만나면은 인호술 삼합화국이죠. 인호술 화국을 이루고 있다. 화의 덩어리, 화를 만나고 있는데 간목을 만나면 어떻게 될 거예요? 불타 없어지지. 그렇죠. 멸하게 된다. 병화의 목적이 뭐라 그랬어요? 간목을, 생명을 기르는 거잖아. 생명을 기르는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불타서 없어질까봐 두려워서 임수가 필요하다. 그 수단으로서 임수가 필요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병화의 목적이 간목을 기르는 건데, 간목을 양육하고 길러야 되는데, 생명체를 기르는 것인데, 불이 타버리면은 간목이 멸해서 없어져. 병화가 조열하잖아요. 간목이 있든 없든, 목이 있든 없든, 그래도 운에서라도 오잖아요. 시시각각 오잖아요. 대운에서도 오고, 년운에서도 오고, 이 월운에서도 오고, 일운에서도 오고, 시운에서도 오고, 시시각각, 천간으로도 오고, 지지로도 오고, 시시각각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간목이 오면은, 간목을 기르는 게 자기 목적이, 본분이 타버려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병화일간인데 사주가 조열해. 인생이 조열합니다. 열받아서.
자기 배우자도 열받았고, 자기 자식도 열받았고, 자기 재물도 열받았고, 자기 직업도 열받았고, 자기 가족도 열받았고, 열받았어요. 근데 이제 예외가 있는데, 염상격, 종왕격 또는 종관격이 되면 이야기가 떨어집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는 아주 드물어요. 일단 이제 병화일간인데 열받으면은 인생이 열받아요. 제가 병화일간입니다. 화가 되게 많아요. 열받았어요. 간목, 자기 본분이 없어져. 본분을 간목이 불타서 없애져 버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신금을 두려워한다 이랬지. 자, 자. 자, 병화가 신금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해요. 그럼 왜 그럴까요? 합이라서. 그럼 간목은 기토를 무서워합니까? 그 말이 없잖아. 그 다음에 임수는 정화를 무서워합니까? 그 말 없잖아. 근데 왜 병화한테 그 말이 있냐 이게. 무토가 개수를 무서워합니까? 근데 왜 병화한테 있냐 이게. 다른 데는 없는데. 합을 하기 때문에 무서워한다. 그게 아닙니다. 자기 마누라이기 때문에. 이거 전부 다 자기 마누라인데 오른쪽 거. 그죠? 왜 그러냐 하면은 병신합을 하면은 뭐가 나옵니까? 쌀이죠. 밥이죠. 밥에서 나는 김의 모습입니다. 수정기. 밥에서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 그 모습. 상형문자. 자, 이게 수기가 나와요. 수의 질이 나오는 게 아니고 물질이 나오는 게 아니고 병신합이 한다고 해가지고 물이 뚝뚝 생기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은 좀 사람이 썰렁해. 그 집에 가니까 좀 한기가 돌아 썰렁해. 그 집에 가니까 온기가 돌아. 그게 다 불하고 물이 아니잖아요. 기, 화의 기, 수의 기라. 그 집에 가니까 이거 뭐 냉기가 돌고 뭐 썰렁해. 뭔가 추워. 보일러를 이게 뭐 이 난방 시설을 해놨는데도 막 추워. 그런 걸 느끼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여튼 그런 기가 나온다. 썰렁한 기. 그래서 이 수가 어떻게 됩니까? 병화를 다시 수극화 반극 현상. 반대로 다시 극을 당해. 이게 여기에서 많은 비법이 이게 나오는데 비법도 아닌데 청기누설은 없습니다. 모든 비법은 다 나와 오픈되어 있어요. 저도 옛날에 그 청기누설 이 모든 비법은 오픈되어 있습니다. 인간이 눈이 멀어서 못 볼 뿐입니다. 봉사라서 시각장애인이라서 못 볼 뿐입니다. 눈을 떠 눈을 예수님이 네 눈을 뽑아가지고 불구덩이에 던져버려라. 그래야 마음의 눈이 떠집니다. 지혜의 눈이 떠진다. 육체의 눈이 발달하니까 지혜의 눈이 이게 나중에 비법으로 들어옵니다. 만일에 신금일간인데 한겨울에 태어났는데 병화가 있다. 하여튼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이 신금일간에 겨울에 태어나면은 정화가 필요하다 이렇게 했어요. 정화가. 자, 이 궁통보감에도 그렇고
이 병화가 있으면은 이 스스로 극을 해버려요. 지가 만든 작품한테 이게 그걸 그래서 신금을 보면 무서워합니다. 근데 실제로 보면은 실제로 병화일간의 옆에 신금이 있잖아요. 특히 병화가 되게 신왕하다. 신약이 아니고 신왕. 막 조열하다. 하여튼 병화일간 옆에 신금이 있다. 그럼 자기 마누라 진짜 무서워합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이 마누라한테 재주는 게 잡혀 사는 게 편하다 이러잖아요. 그 순뻥입니다. 진짜 무서워. 만약 간목이 기토에 이제 가볼 때, 간목이 자기 마누라한테 그거 뭐 잡혀 사는 거 뭐 이게 뭐 경금이 을목한테 잡혀 사는 거 그냥 지주는 게 편하다. 이거는 진짜 맞아요. 병화가 신금 옆에 있는데 이 합을 하고 있는 구조인데 자기 마누라한테 이 져주는 게 편하다. 뻥입니다. 진짜로 진짜로 무서워. 병화가 장비 같은 사람이 어린 소녀한테 꼼짝 못하는, 코끼리가 쥐를 무서워한다는데 진짜인지 모르겠는데 코끼리가 쥐를 무서워합니까? 그렇게 그 모양으로 장비가 어린 소녀한테 진짜로 무서워. 제주는 예뻐서 지주는 게 아니고 진짜로 무서워. 그래서 병화가 신금을 보면 오히려 두려워한다. 병화는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무서워하지 않는데 무기토를 보면 이게 자비를 드러내고 임계수를 보면 절개를 나타내고 경금을 보면 녹여버리고 이렇게 하는데 신금한테는 무서워요. 진짜 무서웠어요. 근데 만일에 병화가 신금한테 막 이렇게 큰 소리 친다. 속으로 달달달 떨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병화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정화해 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